안녕하세요. 스탠즈 그라지 워크샵입니다. 오늘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차고 카페에 있는 메인 로스터인 ARC 800G에 대해서 알아보고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지금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리는 대로 기본적으로 중국의 HB 로스터의 모델입니다. 그것을 뉴욕에 있는 showroomcoffee.com이라는 곳에서 ARC라는 모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구입하셔도 되지만 저처럼 통관이라든지 애프터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showroomcoffee.com에서 직접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서비스 상담 되게 잘 해주시고 파트 구하기도 되게 쉽고 무엇보다 거기서 구입을 하는 동시에 Rkey라는 그 포럼의 멤버들만 하는 전용 커뮤니티에 가입이 됩니다. 거기서 많은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고 또 showroomcoffee.com에서 파는 그린빈에 대한 또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로스터를 오더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난 후에 사실은 좀 몇 가지 결정하셔야 될 일이 있고 준비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이 이 테이블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이걸 참고로 전기 버전이 아니라 프로페인 버전으로 샀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이 밑에 이렇게 프로페인 탱크를 수납할 수 있는, 올려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 이 로스터가 상당히 무게가 나갑니다. 제 생각엔 한 100파운드는 넘는 것 같은데 한 70파운드, 80파운드? 이거를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좋은 워크 테이블이 필요하고 지금 간신히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 상표를 강추합니다. 제가 따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풋프린트도 딱 맞고 아주 넉넉하게 이 로스터가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이 안에 넉넉한 공간이 있어갖고 엑스트라로 이렇게 바스켓을 수납할 수 있다든지 저 뒤에 필터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이 휠에 이렇게 브레이크 기능이 있어서 이동도 가능하지만 또 튼튼하게 세워놓을 수도 있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벤틸레이션인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디로 이 벤트를 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 이 위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3인치 파이프를 쓰고요.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열을 견딜 수 있는 파이프를 강추하고 사실은 이번 이 로스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바로 이 지붕을 뚫는 부분이었습니다. 저 위에 지붕을 뚫고 비가 안 들이치게 하고 거기에 실링을 하고 그런 것이 좀 힘들었고 이 전체 길이는 8피트를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면 중간에 열이 충분히 순환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 살짝 이렇게 휘어서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걸 직선으로 올리면 그 트랩이라고 가로가 다시 떨어져서 불이 붙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사실 하나의 벤틸레이션이 더 있는데 나중에 쿨링을 마친 후에 나가는 이 연기가 이쪽 튜브를 따라서 어디론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최종적으로 나가는 열과 먼지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진 1, 2분 안에 쿨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야 될 필요는 없고 저는 그래서 이 밑에 그냥 간단한 세마이 집진 시설을 해서 나중에 이것만 청소를 해주는 전에 보여드렸던 그 로스터 바깥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써주었고 이게 아웃이 4인치이기 때문에 중간에 아답터를 하나 써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그 노트북을 올려놓을 수 있는 트레이를 하나 따로 달았습니다. 이유는 이 로스터는 기본적으로 그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 뒤쪽에 보면 USB 단자가 있는데 거기 노트북을 연결해서 아티즌처럼 이렇게 공짜로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연동해서 쓰면 이 프로파일링을 공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안 쓰시는 노트북이나 꼭 이런 게 아니라도 좋으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편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그 오더링과 shipping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그 쇼룸 커피에서 이제 오더를 하시면 먼저 입금을 하게 되고요. 입금을 하면 꽤 빠른 시간 내에 쉬핑을 해줍니다. 근데 쉬핑이 이게 워낙에 무거운 기계다 보니까 가격이 꽤 나가고요. 제 기억으로는 1,200불은 넘게 줬던 것 같아요.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집 앞에 오면 우리가 내려서 우리가 들여보내는 옵션, 아니면 집 앞에 오면 그분들이 내려주고 우리가 집 안으로 드리는 옵션, 마지막에 그 세 가지를 다 해주는 옵션인데 저희는 그냥 그 집 앞에까지만 오게 했고
아는 분과 함께, 물론 남자분이죠, 둘이서 그냥 그것을 내리고 집 안까지 들여가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 박스를 보여드리지만 박스가 굉장히 컴팩트하고 남자 두 사람이면 충분히 들 수 있고요. 그 이사할 때 쓰는 밑에 바퀴가 있는 조그만 다리를 하나 살 것을 아니면 구할 것을 권합니다. 그거면은 거진 문제가 없고, 나중에 집 안에 들여서도 그 사이드를 열어서 안으로 빼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보를 드립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그 준비 단계로 600g 정도를 계량을 해서 이제 볶을 준비를 해 놓았고요. 기본적인 사용 요령은 밑에 프로페인 탱크의 메인 밸브를 일단 열어 놓으시고, 여기 2차 세이프티 밸브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컨트롤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열어 주셔서 이제 그 밸브가 열린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워를 킵니다. 파워를 키면 이제 사이클론과 드럼이 회전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켜지면 여기 시간이 리셋이 되어 있나를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가스 밸브를 열어주시는데, 일단은 풀리 완전히 오픈합니다. 완전히 오픈을 한 다음에, 완전히 오픈을 해도 여기 보면은 30bar 이상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어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소리가 나면은 이제 불이 붙은 건데, 여기 조그만 이 창구를 통해서 지금 보이시죠?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단 그 점화가 끝난 겁니다. 이후에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기다려서 예열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380도로 예열을 5분 정도 해야 되는데, 예열이 되었을 때 연속적으로 볶아 놓는 것이 좋고, 또 3번이 넘어가면 사이클론에 너무 쳄이 많이 쌓여서 한 1시간에 3번에서 4번, 그러니까 600g씩 한 3번씩, 그러니까 한 1.8kg 정도를 볶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에어플로우 미러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고 옵션으로 구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전반적인 공기 흐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 기계 특성상 만약에 어디가 막혀서 에어플로우가 원활하지 않을 때 이것만 봐도 한눈에 지금 에어플로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꼭 같이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 기계와 함께 오는 기본 로스팅 데이터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에 많이 쓰는 풀3 로스트부터 미디엄, 드립에 많이 쓰는 이 아메리칸 로스트까지, 여러분들이 처음 로스팅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많은 두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 기본 데이터만 잘 따라 하셔도 로스팅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빈이 바뀌면 이것을 잘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처음 투하 시점이 370도에서 가스 10, 에어플로우 2.5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투하할 시기가 되는데 아직 388이면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춰줄 것이고, 에어플로우도 열고 이 게이트도 이렇게 열어주면 온도가 빨리 떨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떨어뜨렸다가 다시 370으로 올라올 때 이제 콩을 줄압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거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를 일단 놔두고, 아직 이 게이트는 열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찰징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 온도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갈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370 밑으로 이제 그만 떨어지면, 자, 이제 조만간 370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370도가 된과 동시에 찰징을 하고 이제 타이머를 켜고 할 것입니다. 310도가 됐죠? 콩을 찰질하겠습니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걸 닫아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온도가 위로 새기 때문에 꼭 닫아주셔야 되고, 타이머를 켜겠습니다. 타이머도 작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잔도 이거 측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방금 터닝 포인트를 지나서 가스를 10에서 27로 옮겼습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여기 알티잔을 보면은 바로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게 보이죠? 이게 바로 그 터닝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게 위에 가서 이렇게 만나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가스를 이제 27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게 이제 콩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예열이 되면 갑자기 이제 확 뜨거운 이제 열로 이 커피를 볶기 시작합니다. 지금 온도가 이제 300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에어플로우를 2.5에서 3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5도가 되면 온도도 낮춰줄 계획입니다. 지금은 27에서 22로 내렸습니다. 여기는 작은 창으로 콩이 볶이는 것이 보이죠? 만약 콩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으면 이 위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뽑아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들리시는 것과 같이 퍼스트 크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매뉴얼에 퍼스트 크랙일 때 에어프로를 이제 3점으로 올려주라고 해서 에어프로를 3점으로 올려줬고 지금 들리는 바와 같이 퍼스트 크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온도는 약간 높습니다. 매뉴얼에 있는 것보다는. 자, 이제 알티잔 그래프를 보면 거진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보이죠? 자, 매뉴얼에 보면 415 혹은 퍼스트 크래크의 3분 정도 경과한 후에 드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온도가 409고 퍼스트 크랙이 일어난 후부터 한 1분 30초가량 지났는데 이제 좀 있으면 드랍을 하겠습니다. 자, 415도가 약간 넘긴 했는데 시간상으로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약 11분 한 15초 20초 사이에 드랍을 할 계획입니다. 풀링을 누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팬이 돌아갑니다. 이제 그래서 드랍을 하게 되면 됩니다. 콩 상태도 보면 거진 다 된 것 같고요. 드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트레이를 이제 꺼내서 풀링이 끝나는 대로 드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이번에 이제 로스팅한 알티잔 그래프고요. 여기 보면 언제 드랍했는지, 언제 터닝 포인트인지, 언제 풀링을 했는지가 다 나오죠. 그래서 이 알티잔을 쓰면 분석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풀링이 끝났기 때문에 드랍하겠습니다. 이 밑에 트레이를 놓고 이 문을 열기만 하면 자, 이상으로 잘 볶았고 지금 3배치 정도를 볶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약간 라이트 로스트였고 벌써 2배치를 볶았는데 너무 깨끗하게 이분하게 잘 볶아지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아주 대만족입니다. 예, 이상으로 ARC 800G 로스터를 리뷰하고 또 간단하게 로스팅도 해보았습니다. 3, 4개월이 지난 지금 아주 만족하게 잘 쓰고 있고 누구든지 정말 시리어스하게 로스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하는 로스터입니다. 다음에는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